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초록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7일 이제 밤 시간인데요. 오늘 매우 중요한 일정, 야당 후보들, 그러니까 야권의 후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에 있는 잠룡들, 제일 센 사람들 두 사람의 행보를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총장 얘기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인데요. 윤석열 총장 오늘 하루 종일 광주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광주에서 일단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이 광주 대선언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주 일정 전반을 총정리해서 제 방송 하나만 잠깐 보시면은 금방 윤석열 총장이 광주 사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은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큰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광주 5.18 정신을 헌법에까지 명기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어떤 일정을 가졌는지,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5.18 민주묘지 그리고 열사모역을 방문했고요, 참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5.18 민주화운동 구속자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인공지능 상호학교를 상호학교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전남도청을 찾았고 5.18 민주 광장을 쭉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한 얘기는요, 이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이 5.18 정신은, 혁명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정치에 저항을 하는 것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어제 출발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 캠프에서도 이 5.18 정신을 잘 받들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어제 밤에 윤석열 총장 캠프 측에서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문을 어젯밤에 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또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이 광주의 하늘 말이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참배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이 한을 하자고 하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피를 흘린 열사와 선생들의 죽음을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유민주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 위에 광주 전남이 고도 산업화 그리고 풍요한 경제 성장의 기지로 발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한다. 이 대목에서요, 전 세계에 보여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얘기는요, 광주 오늘 방문하면서 순간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어떤 행보로 가든지 간에 다 토킹 포인트 만들고 또 이 전문가들 보고를 받고 본인이 또 결심하고 그러겠지만요, 이 전 세계의 의미에 상당한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 왜냐하면 광주 사태 할 때 우리가 흔히 국제적으로 볼 때요, 홍콩 민주화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현 문재인 정권은 입을 딱 다물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도 홍콩 민주화운동 얘기를 이미 밝혔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얀마 사태입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도 현 정권이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가 지금 미얀마 사태, 그 다음에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연대 의지를 표명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서 고립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전 세계에 보여주라는 얘기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이런 이 전략,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한 기회에 부각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 메시지 굉장히 심오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여주자, 이 말이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중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서는 전 세계에 보여주자 이 의미를 어느 언론에서도 짚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민주화운동, 고도산업화, 경제번영, 자유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만 보는데 이러한 이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 이것 플러스 알파 큰 차원에서의 전 세계에 보여주자는 의미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의미를 함의를 꼭 되찾아야 된다. 이 기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어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고요. 오늘 또 이 방명록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다. 그래서요, 오늘 전반적인 메시지는 아까 이제 보편적 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런 어필과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민주적인 그런 이 행태에 대해서는 이 연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통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요, 경제 번영을 이뤄야 되겠다. 예, 고도 산업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호남 지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영남 지역 대비해서 볼 때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 대한 이 경제 성장의 엔진을 이제 불을 붙여야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 플러스 경제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더 추가시킨 점, 이 점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국민 통합 으로 또 발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헌법 전문에도 실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헌법 정신에 헌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정치권에서 이미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실는데 찬성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사관학교에서 이 간담회를 마친 뒤에 밝혔습니다. 다만 이 헌법에 넣으려면 그냥 막 넣지 못하잖아요. 개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헌은 별도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이 개헌과 관련된 것은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3.1 운동이라든가 4.19 정신과 비춰볼 때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서 또 받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 낸 거, 즉 헌법 전문에 넣자.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메시지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요, 김동연 부총리가 내각제 개헌 이런 거를 좀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개헌, 어느 제도가 더 낫다 어렵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 유보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 오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 전두환 대통령 과거에 대학 다닐 때 모의 재판했잖아요. 거기서 전두환 대통령 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 여전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한다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 2월에 광주지검과 고검을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5.18 운동과 관련해서 이 희생자 가족 면담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오늘 정식으로 사과를 표명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직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 민주화운동의 유가족들을 공식 출장 기회에 만난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출장하는 것은 검찰 관련 임무 수행 차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정치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심한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가족 검증한 문제에 관해서 이 기자들하고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아주 불법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공복으로 나서는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이 가지는 궁금증, 의문점은 파헤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팩트에 기초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 과정 아니냐. 이제 수준의 문제인데 많은 국민이 양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의혹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 것 자체가 정치다. 이런 측면에서요. 이 가족 검증 문제에 관해서 이 팩트를 바탕으로 한 이 설명, 그리고 이 질문, 의혹 제기 이런 거는 설명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에 얘기한 내용은 이미 6.29 선언 때 6.25 정치 출마 선언을 할 때 밝혔던 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오늘 이 문제가 나왔냐면,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 김무선 씨 문제에 관해서 검증 공세가 여권 안에서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는 가족 가급적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으로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이런 이 발언을 해서 이 본인의 이 해경군 김 씨에 대한 비판, 의혹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부선 씨의 어떤 스캔들 문제, 또 이재명 지사의 논문 문제, 석사학위 논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김건희 씨 논문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겹쳐요. 그러니까 이 네 문제, 즉 본인 후보자, 본인 문제만 다루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데 그런 것과는 선을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밝히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호 대립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해서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거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존 시각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5.18 묘지 참배하면서 말이죠.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이 세력과 그리고 이 참배를 반대하는 세력 간의 충돌, 그래서 욕설, 고성 한 10여 분 정도의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큰 충돌은 없었고 그래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를 한, 즉 반대 시위를 한 이 세력은요, 바로 여러분들 이 좌파 대학생 연합인 광주 호남 지역 대학생 진보 연합 측에서 반대하는 그러한 이 시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한 4명하고 이야기를 또 주고받았는데 이때 5.18 민주화운동 관계자가 윤 총장의 옷깃에 5.18 배지를 달아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특이한 동정 중에 하나는요 미얀마 연대하고요 부패 정치 개혁에 대한 입장도 냈습니다. 미얀마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가 벌어지면 5.18 정신에 입각해서 비판을 해야 한다. 규탄할 부분을 규탄하고 피해자를 향해 격려와 지지를 보낸 것이 국제적인 연대다. 이런 메시지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사회도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패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한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권이 기속된 곳에 있기 마련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윤 총장 이 광주 방문은요 이 재헌절에 광주를 간 것은 뭡니까? 재헌절이라는 게 뭐예요? 헌법을 잘 지키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얘기는 현 문재인 정권이 그만큼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 반헌법주의 이런 것을 부각시키는 의미. 그리고 이 헌법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총장의 강한 신념 이런 것을 말하자면 부각시키면서 5.18 운동과 관련돼서 이거를 역사적으로 승격시키는 문제, 그래서 헌법 정신에 담자라고까지 했고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 산업 고도화 이런 문제까지 딱 짚은 거 이런 걸 볼 때는요, 그야말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광주를 방문을 한 후에 방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오늘 또 이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재헌절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 5.18 민주면지를 참배했다. 헌법 정신과 5.18 정신은 맞닿아 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피로써 지킨 항쟁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광주 희생, 하늘,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 가치로 승화해야 한다. 광주 시민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섰다는데 자부심을 넘어
미래번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이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 광주 시민들의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저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래서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단순한 국내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요. 이제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 측면으로까지 이 광주 5.18 운동의 정신을 확산 발전시켜야 된다.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계 국제관계의 측면으로까지 부각시키는 이런 점이 매우 이색적이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은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산 방문 동정을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 이 국민의힘 입당한 후에 이 평당원으로 입당했잖아요. 그야말로 당원과 함께하는 행보를 첫 번째 행보로 잡았어요. 그래서 부산을 갔습니다. 오늘 부산을 가서 한 2시간 정도 쓰레기 줍기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 줍기 운동 해운대 일대에서 벌였는데요. 바로 당원들과 함께 한 거예요. 자, 이걸 왜 그런 갔느냐? 바로 누구의 초청으로 갔냐면요. 이 김미애 의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김미애 의원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좋은 스토리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여공에서 사식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입양아를 둘씩이나 키우고 있는 그런 열성 의원이 김미애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 공통된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김미애 의원의 초대로 부산에 부인과 함께 당원들하고 이 봉사활동을 했어요. 거기서 최 전 원장은 시립당원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소개하면서 첫 일정으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석구석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고, 최근에 부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박형준 시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계기로 만들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요. 이 박형준 이 시장, 신임 시장을 격려, 성원하는 말까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정치적인 활동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냈다는 데면서 특색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대외 행보를 하는데 한 번도 부인을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첫 행보서부터 부인을 동행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청와대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윤 총장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선 한 사람은 국민의힘 당원이고 한 사람은 비당원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이 경선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딱 한 명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이 경쟁적인 측면, 즉 양자 차원의 경쟁적인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에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은요, 공통 분모 속에서도 특화된 전략을 가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상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권 안에 있는 주자들과의 차별성,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권 주자들도 말이죠, 부인과 동행해서 정치 행보를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최재형 감사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서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거, 이런 점이 특색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최근까지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체제로서의 최재형, 이런 평가했었는데 결단력과 도덕성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고 플랜 B가 아니고 오히려 플랜 A다라는 그런 보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헌절과 관련해서 최재형 감사원장 16일 날,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이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최재형 이 감사원장의 제언절 중요한 정치 행보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두 분의 일정, 제가 정치적인 의미를 논평해 드렸고요. 또 이어서 추미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채널 A 사건과 관련된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안에서도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추미애 이 충돌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